위기설로만 떠돌던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고객들이 2달 만에 7조 원의 돈을 빼가면서 수신 잔액이 줄어든 건데,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미국에서 발생한 뱅크런과 은행 파산이 한국에서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각종 PF 대출을 무분별하게 내주면서 부실 대출 논란도 함께 벌어지고 있습니다. 부실 대출을 내어준 수도권 A지점은 연체율이 무려 32%라는 충격적인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검찰에서는 과도한 부당 대출 관련 비리 의혹을 수사하면서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 새마을금고 이상 징후는 올 초 저희 채널에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연체율이 급등했고 원금 회수가 불투명한 PF에 많은 자금이 나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새마을금고에 굳건한 믿음을 보내거나 뱅크런을 조장하는 거냐라는 댓글을 달며 비난을 한 분들이 많았는데요. 2023년 7월 현재 새마을금고에서 수신 잔액은 무섭게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4월 말 기준 새마을금고 수신 잔액은 258조 원으로 지난 2월 말 대비 7조 원가량 줄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당시에도 뱅크런은 없다며 고객들을 안심시켰지만 실제로는 한 달에 3.5조 원씩 돈이 빠져나가고 있었습니다. 같은 기간 신협은 수신 잔액이 135조 원에서 136조 원으로 1조 원 늘었습니다. 새마을금고는 금융감독원 관리감독을 안 받는 독특한 조직입니다. 금감원은 은행, 증권사 등을 감독검사하는 금융전문기관으로 여의도 저승사자라고 불립니다. 하지만 새마을금고는 관리감독 주체가 금융 분야의 전문성이 떨어지는 행정안전부입니다. 이 때문에 선제적인 관리나 부실 징후 포착 등이 느릴 수밖에 없습니다. 작년 말 전 금융권이 부동산 PF 대출을 줄여 나갈 때도 금감원 관리감독에서 벗어난 새마을금고는 관련 대출을 무섭게 늘렸습니다. 올해 들어 다시 부동산 시장이 반등세를 보이고 있지만 만약 하반기에 다시 시장이 안 좋아진다면 이를 감당할 수 있을 거라고 아무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새마을금고 중앙회 관계자는 자금 이탈세가 일부 나타났지만 이어지는 추세는 아닐 것이라고 말하긴 했지만 고객의 불안감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수신 잔액 감소만 문제가 아닙니다. 그동안 내준 대출의 부실 징후 또한 뚜렷합니다. 연체율과 연체액 등 모든 지표가 나빠졌습니다. 행안부에 따르면 관리형 토지 신탁 사업비 대출은 작년 말 기준 15조 원 규모로 폭등했습니다. 비율로는 약 89배가 뛴 건데 3년 만에 이렇게나 큰 상승률을 기록한 것은 누가 봐도 비정상적입니다. 그동안 관련 대출 평가 과정이 부실했거나 체계적으로 대출을 관리하는 안전장치가 없었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지점은 검찰에서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 대출 담당자가 불법 리베이트를 받으며 부실 사업장에 과잉 대출을 내준 것 아니냐는 의혹입니다. 금감원은 연초에 상호금융권의 연체율 현장 점검을 진행했는데 새마을금고는 이러한 점검에서도 제외됐습니다. 이 때문에 비리 혐의도 뒤늦게 드러납니다. 올 3월 한 지점에서 감정가를 부풀려 부당 대출을 해준 사실이 최근 적발됐습니다. 대출 담당 상무가 지난 2월부터 1,500억 원을 부당 대출해주고 브로커에게 240억 원을 빼돌린 겁니다. 이런 부실 대출의 결과로 연체율이 빠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새마을금고의 올해 1분기 전체 대출 연체율은 5.34%였고 6월 21일 기준으로는 6.4%까지 상승했습니다. 이는 같은 기간 상호금융 전체 연체율과 비교하면 2배 이상 높습니다. 전체 대출이 아닌 부동산 PF 연체율만 따로 분류하면 수치가 더 높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새마을금고 위기설과 관련해 행안부는 금융당국과 긴밀한 정책 공조를 하고 정부 감독 체계에서 충분히 관리되고 있다는 입장만 되풀이했습니다. 하지만 하반기 부실 위험이 더 커지자 부실 지점에 대한 구조조정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새마을금고 전체 평균 연체율은 6% 수준이지만 개별 지점별로는 심각한 곳이 많기 때문입니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수도권 A금고의 최근 연체율은 32%에 달합니다. 전체의 3분의 1이 이자도 못 갚는 부실 대출이라는 겁니다. 고금리 대출을 내주는 대부업체도 연체율이 30%가 넘으면 영업을 계속하기 힘듭니다. 수도권의 또 다른 금고는 연체율이 27%입니다. 연체율이 10%만 넘어도 정상 영업이 힘든데 이들 두 금고는 사실상 파산 직전 상태인 겁니다. 연체율이 2자릿수가 넘은 지점은 상당수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때문에 연체율이 높고 경영 상태가 안 좋은 금고 30개에 대한 구조조정을 논의 중입니다.
행안부는 최근에서야 연체율 상위 100개 금고에 대해 연체율 감축 방안을 보고받기로 했습니다. 작년 말부터 이상 징후가 있었고 저희 채널만 해도 올 초부터 우려를 표했는데 이제야 대책을 보고하라는 겁니다. 당연히 한참 늦은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이 영상은 뱅크런을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터무니없는 평가로 대출이 실행된 잔액이 많고 그 결과 연체율이 급등하고 있다는 현재의 상황을 알려주는 것뿐입니다. 나중에 문제가 터지면 피해자를 향한 조롱이 나올 겁니다. 아무도 책임져 주지 않기 때문에 사전에 불상사를 예방하자는 차원입니다. 일전에도 말씀드렸듯이 1인당 5천만 원씩 안전하다는 생각에 예금자 보호제도만 너무 믿고 있으면 뒤통수를 맞을 수 있습니다. 각자가 맡긴 돈이 이자를 포함해 얼마나 될지 살펴보고 중앙회가 평가에 공시하는 경영지표 평가 결과를 확인해야 합니다. 해당 금고의 등급이 4에서 5등급이라면 경영 개선 요구 대상입니다. 아무리 금리가 높더라도 이들 지점엔 너무 큰 돈을 맡기지 않길 바랍니다.